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수에 대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르는 것이므로 미지수로 두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두고 싶어요. x-1, x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도 둬도 되지 않을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밑에 이걸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한다는 말은 무엇인지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4, 5, 6, 6, 7, 8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인 세 자연수 합이 얼마요? 108이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얻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을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3x가 되죠. 우변은 그래서 등식의성질에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6이 되죠. 그러면 36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얼마예요? 35. 36.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 식에서 x는 36을 대입하면은 값은 37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35가 되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5 더하기 36 더하기 37. 자, 얘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35 더하기 36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71이 되죠. 자, 71에다가 37을 더하면은 108이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덕이는 책 한 권을 읽는데 월요일에는 전체의 4분의 1, 화요일에는 전체의 5분의 2, 수요일에는 전체의 6분의 1, 목요일에는 얼마? 22쪽. 자, 이래서 4일 만에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책의 전체 쪽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전체 쪽수를 내가 A라고 둘까요? A라고 두면은 자, 전체의 4분의 1 하면은 4분의 1A가 되겠죠. 월요일에 읽은 책의 쪽수는 4분의 1A, 화요일에 읽은 쪽수는 그러면 5분의 2A.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에 읽은 책의 쪽수는 6분의 1A죠. 목요일에 읽은 쪽수는 22죠. 자, 그러면 얘를 다 합하면 뭐가 돼야 된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1의 A 더하기 5분의 2의 A 6분의 1A
더하기 22를 하면은 A가 된다. 그러면 그 A를 구하러 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양변에 4, 5,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0이죠. 네, 좋습니다. 60을, 양변에 60을 곱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5x가 되죠. 15x 더하기 24x. 얘는 10x가 되고, 얘는 그러면 1320이 되겠죠. A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좌변을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39, 49A죠. 49A에 1320. 얘는 그러면 60A가 되죠. 자, 이 항에서 정리를 하면은 11A는 1320. 따라서 A는 120. 그래서 신덕이가 읽은 이 책의 쪽수는 120쪽이 되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1 곱하기 120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20 6분의 1 곱하기 120 더하기 22. 그러면은 신덕이가 읽은 쪽수는 월요일날 30쪽 읽었고 화요일날 48쪽 읽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20쪽 읽었고 목요일날 22쪽 읽어서 마무리 지었네요. 그래서 120쪽을 읽었네요. 네, 그러면 문제의 뜻에 주어진 해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잘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속력 문제입니다만 이건 역시도 양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성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를 먼 등산로. 자,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산로가 있겠죠. 등산로가 있고 원래 올라갈 때 등산로보다 2km 먼 다른 등산로가 하나 있대요. 자, 이때 이 등산로를 시속 5km로 걸어서 얼마 걸렸대? 총 2시간이 걸렸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올라갈 때 걸은 등산로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사의 관계를 먼저 나타내는 게 이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올라갈 때 걸은 등산로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해봅시다. L k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려올 때 등산로의 길이를 L 플러스 2km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속력 얼마라고 했어요? 3km per hour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5km라고 했어요. 시속 5km.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공식을 속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속력은 무엇분의 무엇이에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그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얼마? 거리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를 하면은 3분의 L 시간이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L 플러스 2 괄호 열고 닫고 나누고 5. 그래서 합해서 몇 시간이래? 2시간.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지? 자, 지금 여기 주목하자. 그래. 그러면 이 지금 식을 써보도록 하죠. L 더하기 2에 5를 나누고 얘가 2랑 똑같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방정식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요? 이 정수계수로 모두 고치는 게 편하잖아. 그지? 자,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5죠. 그러면 양변에 15 곱하면 편하겠다. 그지? 자, 3분의 L 더하기 5분의 L 더하기 2 괄호 열고 닫고 잘 했죠. 그러면 여기 30이 돼야겠죠. 자, 다시 나누는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는 뭔지 알죠? 정수계수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이 좌변을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고 양변이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러면 자, 좌변을 동류항끼리 정리를 잘하면 요거 먼저 괄호 풀어주자. 그러면 뭐가 된다?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펜으로 쓸게. 3L 더하기 6이제.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면은 8L 더하기 6이지. 그러면 여기 30이고 그러면 양변에 이항을 해주면 이항에서 정리하면 24. 따라서 L은 3이지. 자, 근데 L을 뭐라고 뒀어? 자, 올라갈 때 걸은 등산로의 길이라고 뒀잖아. 그러면 따라서 올라갈 때 걸은 등산로의 길이는 3km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해를 검토를 해보자는 거지. 자, 과연 맞는 것일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3시간, 그러니까 1시간 걸렸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네. 3 더하기 2 하면은 5분의 5에서 1시간 걸리네. 1시간 총 2시간 걸렸지.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의 뜻에 이 해는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요. 지금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대. 근데 이런 녀석이 두 자리 수가 있대.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있겠지.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 라고 얘기했어. 자연수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우리 17이라는 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1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내지. 그 다음에 163이라는 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1 곱하기 100 더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자,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란에 물음에 답을 해보자고. 자, 10의자의 숫자를 내가 A라고 둘게. 그러면 1의자의 숫자는 얼마가 돼? A 더하기 3이 되지. 왜? 10의자리 숫자가 1의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두 자리의 자연수는 그래서 10 곱하기 A라 해서 10A가 되지. 그 다음에 1 곱하기 A 더하기 3이 되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11A 더하기 3이 되지.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뭐가 되는데 A 더하기 괄호 열고 A 더하기 3. 정리를 잘하면 2A 더하기 3이지? 그래.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 각 자리의 숫자의 합. 요거 이 4배랑 이 자연수랑 똑같댔어. 그러면 11A 더하기 3. 4 괄호 열고 2A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 이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경우는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풀고 시작하자. 그래.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동량끼리 정리는 다 잘 돼있지, 좌변, 우변에. 그러면 이 항을 이용해서 A는 A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12-3. 우변 이렇게 되지. 그러면 3A는 9. 따라서 A는 3이고, 자, A는 3인데, 자, A를 뭐라고 뒀어요? 10의 자릿수라고 숫자라고 뒀잖아. 그러면 3.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는 자연수는 36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과연 이 36이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를 한번 해보자고. 자, 숫자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숫자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3 더하기 괄호 열고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얼마? 9가 되지. 그 다음에 자연수 얘기해보자고. 자연수는 10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6 하면은 3 더하기 3이니까 36이제. 그러면 정확히 4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 구한 36은 문제의 뜻에 맞는 거겠죠? 네. 이렇게 네 번째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 5개를 이어 붙였다고 했어요. 자, 이어 붙였다. 자,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 정사각형이 되었대.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고 했어, 이때. 자, 우리 그러면 왼쪽 그림에다가 우리 주어진 정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 A라고 둘게. 그러면은 여기 36이잖아. 요 변 같지? 직사각형이니까 요 변하고 이 변하고 똑같지? 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둘레가 36이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는 18 A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지? 자, 그리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A고 쭉 가서 여기도 A가 되지. 얘들을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없이 이어 붙였댔으면 여기 이 가로의 길이는 5A가 되지. 그지? 자, 그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직사각형의 둘레가 36이랬잖아. 그러니까 요걸 A라 할 때
얘는 18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가로 한 변, 세로 한 변의 길이 합이 18이어야 되니까, 그지? 자, 이 문제를 혹시 연립방정식으로 풀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사고 자체는 연립 방정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잖아. 이걸 이용해야 돼.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활용했는지 이게 항상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를 하면 5a 더하기 a가 되겠지. 여기는 18. 좌변 정리하면은 6a가 되고 18. 따라서 a는 3이지. 자, a는 3이 답은 아니잖아. 여기 5a의 식의 값을 구하면은 여기 15가 되지. 세로도 15가 되지. 그지? 그래서 15의 제곱을 하면 225가 되잖아. 그러면 구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25가 된다. 맞지?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 문제. 자, 속력 문제인데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지난번에 문제에서는 마주보고 걸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네. 마주보고 걷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어. 그런데 효빈이가 빨리 걸어. 그지? 민재는 조금 느리게 걷고. 그러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모양은 상책로이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지점이 어딜까를 생각하는 게 주안점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옆에 원을 하나 아름답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효빈이가 있어. 자, 이 효빈이라는 아이가 걷고 있네. 효빈이가 분속 80m로 걸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재라는 아이가 있어. 민재라는 아이는 분속 60m로 걷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자, x분 후에 얼마를 가 있겠어? 60x만큼 가 있지. 그지? 그래서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거라. 그자? 그 다음에 효빈이 역시도 마찬가지지. 분속 80m를 계속 걷다가 여기 도착하겠지. 그 지점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있잖아. 자, 원모양의 산책로에서 두 사람이 걸은 총 거리 차이가 이 원모양의 산책로의 둘레만큼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x분 후에 효빈이가 이동한 거리는 80xm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재가 이동한 거리는 60xm가 되고요. 그지? 자, 그런데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효빈이와 민재가 원모양의 상책로에서 만난다면 두 사람의 걸은 거리는 원모양의 산책로의
둘레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방정식을 세우면은 80x 마이너스 60 x는 10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동량 정리하면은 20x는 1000이 되잖아. 따라서 x는 50.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냐면요, 50분 후에 다시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어때요? 이 문제 상황이 이해가 잘 됐고 해를 구하는 과정 잘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식 세우기가 여기서 7할은 차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좀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금물 용액이라는 거는 용매, 용질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용매라고 하는 거는 녹이는 물질하고 녹이게 하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농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용액 전체가 있을 거 아니가. 용액의 양을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요? 자, 이 점에 착안해서 문제를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이 있어. 얘를 1대2 비율로 섞었대. 그 다음에 물 80g을 더 부었다. 그랬더니 어떤 용액이 만들어졌다? 4%의 소금물 용액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섞은 6%의 소금물의 양을 찾으라요. 자, 그러면 자, 이 양사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표를 채우면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6%의 소금물을 내가 소금물을 X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 2X라 둘게. 왜? 1대2의 비율이기 때문이지. 그지? 1대2라는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80이 되겠지. 얘를 다 합치면 얼마? 3x 더하기 80이지. 그지? 그 다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은 0.06x지. 그지? 여기는 0.08x인데 거기에 2배를 곱하니까 0.16x가 되지. 그지? 여기는 소금은 없지. 그냥 순수 물이니까. 그지? 그래서 0.2x만큼의 소금의 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조건에 맞는 식을 써야겠지. 4%의 소금물이 되었대. 그러면 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일단 용액의 양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가. 용액의 양은 3x 더하기 80이지. 80g. 그치? 여기 단위 사실은 그램 있어야 된다. 정확히 이걸 그램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예. 하여튼간에 일단 그램이라고 모두 다 단위를 통일하자고.
이게 사실은 이 액체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뭐 화학적 변인이 있을 거야. 그 변인의 영향을 받거든.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자, 그에 따라서 물의 밀도도 달라지고, 그자. 자, 그런 점들이 고려는 돼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런 외부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이때 어쨌거나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계산할 수 있겠지. 0.22x 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내가 정리해 볼게. 자, 당연히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0이 되지 않거든. 자,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기 좌변에는 22x만 남겨둘게. 그 다음에 우변으로 곱하면 요거 지워지잖아. 그지? 지워지니까 우변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우변에서는 3x 더하기 80이 곱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일단 괄호부터 풀고 시작. 자, 12x 여기 320.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10x는 320. 따라서 x는 32. 섞은 소금물의 양은 32g이다. 과연 맞을까요? 자, 선생님과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6% 소금에 들은 소금의 양은 320 곱하기 0.06이네. 그럼 얼마? 아니, 320이 아니고 32. 미안. 자, 1.9이야. 그 다음에 8%의 소금물에 들은 소금의 양은 0.08이지. 그러면 5.12가 되잖아. 얘를 다 더했더니 7.04가 되네. 자, 한편 이 용액의 총량, 근데 소금물에다가 물을 섞었댔잖아. 그러면은 농도를 계산해야겠지. 그지? 농도 계산을 할 땐 이를 고려해줘야 된다. 32 더하기 64 더하기 80. 이게 분모에 들어갈 용액의 양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7.04가 되는 거야. 곱하기 100. 그러면 산수를 잘했더니 704 분자는 분모는 176. 얘 산수 잘했더니 4가 되지. 그래서 4%가 되니까 문제의 뜻에 맞겠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중학교에 올해 학생 수,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 그 다음에 남학생 수 5%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2%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11명 증가했고 올해 전체 학생 수는 511명이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관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원래 511명이랬잖아.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어? 500명이었지. 남학생의 수를 x라고 둘게. 그러면 여학생의 수는 그러면 500-x가 되지. 그지? 올해는 얼마 증가했다고 했어? 5% 증가. 그러면 1 더하기 0.05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 그러면 여학생 수는 감소했네. 얼마? 2% 감소했으니까 0.02 해주면은 여기 x가 되지. 자, 그러면 자, 문제는 뭔지 알겠지?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잘 봐. 얘랑 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1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1.05 x 더하기 0. 여기 미안. 500 마이너스 x가 돼야 돼. 0.98 500 마이너스 x를 하면은 얘 둘이를 더하니까 얼마? 511이래. 자, 그러면 얘 괄호를 풀고 동량끼리 정리를 잘하니까 0.07x 더하기 490이 되지. 그지? 산수사 했더니. 자, 우변은 그래도 두자. 그래. 그럼 상수항 2항에서 정리를 하면은 0.07x는 21이 되고, 그래서 양변에 0.07 나눠가지고 계산하면은 x는 얼마? 300이 되지. x는 300? 자, 그런데 내가 300을 무엇을 300으로 뒀니? 무엇을 x로 뒀니? 자,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뒀잖아.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얼마일까? 그지? 300에 1.05를 하면은 315지. 315명.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자, 검토해서 과연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1.05 곱하기 300 더하기 0.98 요걸 계산해봐. 직접 계산해봐. 그러면 200. 요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315 더하기 196. 그지? 요거 다 했더니 511이 된다. 그러면 내가 구한 게 주어진 문제에 맞는 해가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다양한 유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